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합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게 인간의 가장 솔직한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을 재빠르게 훑어봅니다. 옷차림을 보고, 신발을 보고, 말투를 듣습니다. 그리고 1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니다. 당신도 저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얼마나 자주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그 판단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느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청소부는 그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청소부를 손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청소부가 이 매장의 새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 매장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그 생활용품 매장은 개점 시작부터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트를 끄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직원들이 물건을 정리하며 내는 소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청소부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걸레가 들려 있었고 허리를 약간 굽힌 채로 천천히 바닥을 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청소 용역 직원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려고 그 차림으로 왔으니까요. 일부러였습니다. 이 매장을 인수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르고 서류 정리를 마친 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새 대표가 왔다고 공식 통보하기 전에 먼저 이 매장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받은 자료가 아닌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을요. 카메라도 없고 긴장도 없고 꾸밈도 없는 그냥 매일의 일상. 그래서 청소보러 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거기 제대로 좀 닦으세요. 얼룩 보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얼룩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흘린 흔적이 이미 굳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지우려고 한 자리에서 반복해서 닦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닦았습니다. 그 직원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이미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대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시를 받는 도구에 가까운 취급이었습니다. 잠시 후 손님 한 명이 계산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매장 왜 이렇게 더러워요? 입구부터 냄새나고 바닥도 끈적끈적하고 이게 말이 돼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청소가 좀 늦어서요. 그 말에 매장한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어떤 손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청소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닦았습니다. 실제로 입구 근처 바닥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늘 아침 청소가 늦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 왁스 처리 주기를 건너뛴 탓이었습니다. 그건 운영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그
그날 아침 청소하는 직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전부 제게로 왔습니다. 청소부는 속으로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게 이 자리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걸음걸이에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꽤 익숙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의식하는 방식, 그가 공간을 가로지르는 방식에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청소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좀 대충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직원 2-3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거렸습니다. 손님 중 일부도 그 상황을 흘깃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일하네 진짜. 조용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그냥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대걸레가 바닥 위를 스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오가고 있다는 것. 청소하는 사람에게, 배달하는 사람에게, 나이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 반박하면 더 불편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밥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는 것입니다. 청소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되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매니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디 또 다른 데서 불러서 도와달라 그러세요? 주변에서 또 웃음이 났습니다. 청소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같은 자리를 천천히 더 닦았습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10분 뒤였습니다. 매장 입구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처음엔 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2명,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수트, 흰 셔츠, 단정히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매장 안을 조용히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도 발길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매장 안을 한번 훑어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걸어왔습니다. 카트 사이를 지나고 손님들 옆을 조심스럽게 비껴가며 걸레를 손에 든 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걸레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까 비웃던 직원들도, 혀를 찼던 손님도, 비아냥거렸던 매니저도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매장 안에 있던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대걸레를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회색 점퍼 안에서 품었던 안경을 꺼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무언가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매장 제가 인수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 제 옆을 지나가며 제대로 좀 닦으라고 했던 직원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게 공간을 가로지르던 그 걸음걸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청소부는 계산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매장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바닥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청소 상태, 서비스, 태도, 전부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매장 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되도록 두었습니다.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매장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통쾌한 반전으로만 읽힌다면 사실 절반만 읽은 겁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청소하는 사람에게, 배달하는 사람에게, 나이 들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말을 던지는 걸까요? 대충 하는 것 아니냐는 말, 요즘 아무나 일하네 라는 중얼거림, 그 말들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박하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고, 반박하면 진상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박하면 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침묵을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위에서 우리의 말은 더 거침없어집니다. 사람은 옷차림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직업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대표일 수도 있고 배달하는 사람이 박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든 아르바이트생이 어쩌면 그 회사의 창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또 다른 계산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걸 들고 남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고 누군가의 짜증을 받아내며 그럼에도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아야 하는 건 비웃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존중은 지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 청소부는 알고 보니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청소부가 정말로 그냥 청소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매니저는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말했을 거고, 직원들은 여전히 피식거렸을 거고, 그 청소부는 그날 집에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피곤한 몸을 눕혔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반전이 없도록 잘 대해야 합니다. 결과가 없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오늘 매장에서, 식당에서,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그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 무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일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 말은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루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안에서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 사람 안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끝에 남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